네, 안녕하십니까. 의료기 기업 해외 진출 전략을 발표드리게 된 메트로닉의 김동우입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의료기 기업이 해외 진출 시에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기회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가지 곡지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처한 의료기 시장 전체 상황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의료기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현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시장에 진출할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효과적인 파트너를 찾는 방법까지 짧게 알아보는 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세계 시장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 시장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선진국 시장 위주로 좀 재편되어 있는 그런 대형 국가 위주 시장이고요. 탑 10 국가의 비중이 매우 큰 그런 전통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물론 신흥국이 많이 컸지만 지금도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약 43%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9년 현재 약 190조에 이르는 초대형 시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평균 성장률 역시 5.4% 이상 견고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를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큰 시장이 되겠죠. 일본, 독일, 중국이 빠르게 크고 있고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2, 3년 내에 중국이 아마 2위로 오를 것 같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9%이기 때문에 곧 일본의 자리를 얻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보시면은 좀 의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시장이 여전히 세계 10위권에 지금 차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작다는 말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규모로 세계 10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많이 꿈꾸는 이유는 저희들이 규모는 10위지만 여전히 사이즈를 보시면은 상위 5개권 국가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진출을 많이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제가 한번 전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서 역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계해서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시장 규모와 함께 현재 7월 26일 기준입니다. 각 국가별 확진자를 함께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국가별 확진자가 매우 많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서구권, 지금 이제 북미권인데요.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이 규모도 크지만 확진자도 400만이 넘기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헬스케어 산업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적재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회는 관련된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여러 가지 해외 시장 진출 시에 협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많을 것 같고요. 역시 저희들도 많이 보고 있는 브라질 시장도 지금 현재 확진자가 24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해당 시장 진출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요는 많겠지만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는 약간 좀 제한이 올 것 같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유럽권입니다. 보시면은 뭐 전 세계 탑5 시장이 다 몰려 있는데요.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 이제 탑5지만 현재 확진자 수가 30만 명 내외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국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출장이라든지 바이어 협의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기회를 같이 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여러 진단 키트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수요가 있는 제품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차별화되는 쪽이 이제 아시아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세계 뭐 3, 4위권에 있는 일본, 중국이 있지만 다행히 확진자 수는 10만 명 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그런 시장 기회를 많이 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향후에 곧 탑10 진입이 예상된 인도 시장이 지금 현재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시장은 당분간 조금 협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제 그동안 제가 봤던 건 지역인데요. 역시 이제 뭐 치료 영역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진출 기회를 보실 때는 지역만 보실 것이 아니고 어떤 치료 영역이 유명한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시면은 유명하다고 할 때 2가지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규모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당연히 좋게 보시는 지표는 뭐냐면은 시장도 크고 빨리 크는 시장이 가장 좋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크면서 가장 의미 있게 빨리 크는 시장은 역시 체외 진단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달하면은요. 추정되는 시장 규모는 한 88조 레벨로 갈 것 같고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2024년 기준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13.4%에 이를 것 같습니다. 체외 진단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심혈관, 심장 쪽인데요. 이 부분이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고부가 가치인 동시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챌린지가 오더라도
워낙 생명을 직결되기 때문에 당장 매출 감소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견고한 성장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위 1등, 2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번, 4번은 좀 더 전통적인 시장입니다. 3번은 저희 한국도 강점이 있는 시장이 되겠죠. 진단 영상 분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형외과 분야인데, 다만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기존에 많이 컸던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률 면에서는 연평균 대비 다소 낮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성장률 평균이 5.6%인데 아마 그보단 하회할 것 같고요. 향후에 좀 더 시장 규모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관심 있게 볼 분야는 저희가 볼 5등 쪽에 있는 안과 분야, 그리고 이제 7등 쪽의 내시경 쪽 계속 이제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하면서 계속 향후에 시장 규모도 커질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계속 시장 규모도 크고 빨리 클 수밖에 없는 체외 진단하고 심장치료관 쪽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위에 많이 주목하게 된 그런 지표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아무래도 외부 활동도 위축이 되고 병원 쪽 진단도 많이 위축이 됐죠.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냐? 아무래도 일렉티브 하면서 시간이 급하지 않은 쪽 치료는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정리해 봤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검은색 쪽 부분은 코로나랑 거의 무관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우 시급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치료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이지만 좀 더 시간이 중요한 부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짙은 파란색은 선택적이면서 그렇게 시간 중요성이 크지 않은 될 것 같고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좀 줄을 쳐놨는데요. 아무래도 선택적이면서 시급하지 않은 치료 분야는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표현드리면은 아무래도 미용 쪽, 피부과 쪽, 그리고 스파인 쪽, 안과 쪽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을 것 같고요. 이비인후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이제 큰 검은색 표시가 보이시겠죠? 이런 쪽은 워낙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오더라도 조금 더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는 분야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심장 심혈관 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경과 쪽, 그 다음에 일부 정형외과 쪽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저희들이 해외 진출 시에 어떤 분야에 진출하면은 좀 더 코로나랑 무관하게 같이 성장기를 찾을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서베이 물론 이제 중국에서 진행한 결과인데요. 2020년 2월경에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의 지표입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서 저희가 많이 이제 진출을 원하는 시장이 되겠죠. 104명에 달하는 중국 시장 내 헬스케어 쪽 임원들을 서베이한 결과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는지 물어봤고요. 세 가지를 고르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들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역시 76%가 답변을 했고요. 세일즈, 마케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장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아무래도 워낙 시장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시장 환경의 변화, 그리고 관련된 수요의 변화가 두 번째로 지목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런, 업무 효율성,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물품 확보 문제 언급이 됐는데, 역시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놨지만 아무래도 국내외 세일즈 마케팅에 대한 위축이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요. 그러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창업기업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의료기기 개발 단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의료기기 개발 단계 보통 7단계로 많이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가장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고민, 아이디어가 있고요. 이제 좀 더 구체화가 되면은 보통 특허를 내십니다. CF 많이 만드시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동물을 활용한 전임상을 많이 하십니다. 네 번째는 임상을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특허 출시가 되는데, 그러면은 코로나19에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상품화 직전에 있는 4, 5, 6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에 걸려있고 의료진 개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4단계, 임상 단계부터는 아무래도 의료진과 협의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환자분들 인롤먼트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임상 설계라든지 결과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관련된 허가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이제 여러 가지 허가 부분인데,
여러 가지 임상 관련 지표가 이제 그 공급이 지연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은 해외 허가 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6번이 가장 실질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 진출하셔야 되는데 관련해서 판매만 구축하시려면은 총판도 구하셔야 되고 해외 딜러도 구하셔야 되는데 당장 그런 대면 미팅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또 기존 인맥 활용부도 제한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4번, 5번, 6번 출시랑 관련된 네트워크라든지 관련된 지표의 확보가 지연이 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결과를 얻는다든지 또는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받고 출시하는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연계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같이 의료기 관련 기업 많이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의료기 기업을 한 4가지 정도로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그러시면은 제일 상단에 있는 쪽은 정말 자리를 잡으신 대형 기업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 스타트업이지만 충분히 매출이 나오는 쪽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직 초기의 스타트업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거의 창업 이전 단계, 랩 기반의 업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각 업체별로, 수준별로 지금 어떤 챌린지가 있을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제 중견 기업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역량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해외 시장, 특히 주요 국가, 미국, 일본, 중국 쪽 여러 가지 그런 허가라든지 단독 판매 확보는 아무래도 챌린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 기업과의 여러 가지 그런 품질, 가격 관리 경쟁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챌린지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다소 자리를 잡은 스타트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내재된 잠재력은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주요 국가 허가 부분에도 역시 또 챌린지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판매망 확보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가시면은 좀 초기 스타트업인데요. 이제 기본적인 그 펀딩에 대한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임상 쪽 챌린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 네트워크. 정리를 드리면 이런 챌린지에 더해서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해외 네트워크 확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 특히 해외 국가에 대한 그런 판매망 확보에 아무래도 좀 그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같이 문제를 봤었고요. 또 한 번 같이 지표를 봤습니다. 그러시면은 코로나가 한창 이제 심했던 3월 달 지표를 찾아봤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없던 2019년 3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초기 중기였던 3월 정도에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과거의 기존의 페이스 투 페이스 세일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대체한 이제 버추얼 세일즈가 있겠죠. 이 관련된 활동의 그런 빈도를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가장 많이 겪었던 국가죠. 한국하고 중국 쪽을 보시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 쪽, 대면 쪽 세일즈는 50%, 70% 급감을 해버렸고 반면에 이제 그 대면 마케팅을 대체하는 비대면 영업은 최소 200%, 최대 700%까지 증가하는 그런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직 3월 기준으로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던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대면 마케팅은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비대면 마케팅은 증가한 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추세를 보시면은 향후 코로나가 완전 종결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 봤었을 때 국내 영업이든 해외 진출이든 아무래도 비대면에 대한 그런 그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기본적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은 중견기업 혹은 스타트업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그 치료재료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해외에서 그 의료진 분들의 그런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성과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그런 이제 그 치료재료 분야에서 우수성을 많이 입증하시려면 학회를 많이 가십니다. 학회를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4개 대형 학회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내분비 쪽은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ADA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라디올러지 쪽이 가장 큰 학회가 유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쪽, 또 유럽에서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 이제 네 번째는 글로벌한 것도 있고, 이제 아시아 쪽도 있는데, 이제 심장, 부정맥 쪽이 있는데요. 거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단 3가지 학회들은 모두 다 버추얼로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ADA라든지 ECR 쪽은 이미 버추얼로
진행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유럽에서 많이 했던 UEG 쪽은 이미 지금 버추얼 결정을 완료했고 10월 달에 비대면으로 진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에 이제 샹하이 예상했던 이런 이제 그 API HRS 쪽은 10월 말 11월이지만 현재 추진 상태고요. 더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이 가시는 여러 가지 의료기 관리 전시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국내는 이미 키미스가 취소된 바가 있고요. 해외에서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이죠. 메디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디셀도르프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오프라인 예정이지만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주변에 많이 기업들을 보시면은 지금은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데 향후에 거의 9월, 10월 좀 추이를 봐서 결정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연 현실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해외 진출을 많이 원하시면서 팟선이 원하시는데 이렇게 그 학회도 지금 많이 버추얼로 전환되고 있고 기존 바이어들 만나기 쉽지가 않으실 때 도대체 어떤 지금 국내에서 기회가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이제 국내 기관 혹은 또 지자체 쪽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뽑아봤는데요. 보건산업진흥원 쪽에서는 이미 7월 달에 프리메디칼 코리아 2060을 만들으셔가지고 중국 내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매칭을 이미 진행한 바가 있고요. 다행히 102건 정도 상담이 진행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경기도도 많이 움직이셔가지고 기존에 진행하던 판메드 엑스포 연계홍보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바꾸셔가지고 남방국가, 특히 베트남 쪽 의료바이오 초청을 위한 온라인 상담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국내 의료기업들 진출을 많이 점프하셨던 코트라가 있죠. 코트라 쪽은 이제 기존에 진행하셨던 의료기기 온라인 특별관을 지금 확대 개편을 하고 있고요. 특히 10월 예정인 바이오헬스 코리아 역시 온라인 전환하셔가지고 훨씬 국내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지금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좀 고무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거의 정리장표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시장 움직임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버추얼에 전환 말씀드렸는데 역시 또 근본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버추얼이든 혹은 뭐 대면이든 이제 바이어를 만나시면은 이제 각자 개발하셨고 만들어 주셨던 의료기 그런 제품들을 이제 피치하셔야 됩니다. 피치하실 때 도대체 어떤 부분을 이제 중심을 두실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시면은 첫째는 타 제품 대비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지 설명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역시 임상입니다. 임상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또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제품의 장점도 중요하지만 역시 바이어가 보실 때는 그 시장 자체의 매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시장 자체에서 어떤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해당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또 얼마나 빨리 크고 있는지를 보셔야지만이 그 바이어가 볼 때는 이 제품에 대한 매력도를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런 온갖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재권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할 것 같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재권 쪽에 대해서는 특허, 또 관련 여러 증빙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탄탄히 제시하셔야지만이 바이어들이 보실 때 믿고 과감하게 좋은 제안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화두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점점 이제 허가 인증 쪽이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점점 그 MDR로 강화되고 있는 유럽의 CE 마크 쪽, 그리고 이제 어떻게 510K 활용해서 미국에 가실지, 그리고 점점 견고해지고 있는 중국 시장 허가 방안, 근데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허가 쪽에서의 전략을 잘 보여주셔야지만이 이제 바이어 쪽에서도 좀 더 신뢰를 하고 쉽게 긍정적으로 좋은 제안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더 궁금한 부분은 제가 또 자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은 또 제가 연락처 받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